반갑습니다. 자, 오늘 12월 10일 경기 자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숲TV 형님들도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주간 어려운 길로 돌아갔죠. 조금 남들 안 보는 경기로 해가지고 자 어려운 길로 돌아갔는데 어제 주간이 기분 좋게 자 올킬이 났습니다. 정관장을 축을 돌려가지고 창원 LG OK저축은행 역배승 해가지고 우리가 자 올킬이 났죠. 그리고 중배당도 이렇게 쏠쏠하게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가 그 월요일날 해먼지의 3점슛만 아니었으면 주간이 지금 한 5연승 정도 지금 찍고 있을 텐데 월요일날 조금 마인이 아쉬웠죠. 그래서 우리가 뭐 금토일 자 그리고 월요일은 좀 아쉬웠지만 어제 바로 또 올킬을 먹어줬고 축구 같은 경우는 뭐 오늘도 뭐 두 박스 중에서 한 박스 들어와서 뭐 낫배드죠. 그리고 NBA 같은 경우는 뭐 컵 대회라서 어제 이제 치킨값만 던지시고 그냥 관전하시는 게 낫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 한 경기가 아쉬웠죠. 한 경기가 뭐 닉스는 잘 들어왔는데 마이애미가 아쉬웠고 내일도 아마 NBA가 컵대회 2경기밖에 없어가지고 오늘도 아마 축구로 가져갈 가망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축구가 또 계속 잘 들어와주고 있죠. 자, 일단 FC 서울부터 멜버른 시티부터 출발을 할게요. 자, 일단 FC 서울 같은 경우는 올 시즌 K리그에서 자 6위로 마감을 했죠. 자, 2년 연속 이 파이널에 진출을 했습니다. 파이널에 진출을 했고 자 오늘 뭐 링가드의 마지막 경기죠. 이 경기가 자, 일단 여기서 보시면 그리고 이 아챔 홈 경기 마지막 경기라서 유종의 미를 조금 거둬야 되는 팀인데 최근 리그에서 보시면 이 전북한테 1대2로 패배를 했고 자 그리고 이 상하이 상하이 상강이죠. 상강 자 원정에서 이 3대1 자 완승을 거뒀습니다. 완승을 거뒀고 링가드죠. 오늘의 마지막 무대 링가드가 자 오늘 자 마지막 무대인데 아마 링가드가 뭐 컨디션만 정상이면 뭐 충분하게 오늘도 승을 조금 가져가지 않을까. 멜버른 시티 같은 경우는 자 지금 A리그에서 이 3승 3무 3패죠. 리그 사이에 지금 위치해 있는 팀이고 뉴캐슬 제즈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뒀죠. 하지만 뭐 원정에서 여전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부상자 이탈이 조금 여기는 심각해요. 이 주전 공격수죠. 주전 공격수. 주전 공격수 레키를 비롯해서 스프라이엔 그리고 로파네 그리고 쿠톨레시 자 그리고 류에누 자 이젠이죠. 주전이 무려 자 6명이 결장을 합니다. 최근 그리고 얘네들 원정에서 6경기 중에서 단 2승만 걷고 있죠. 단 2승. 단 2승만 거둘 정도로 여전히 어렵죠. 그리고 무엇보다 서울은 체력적으로 부담이 없습니다. 직전 경기가 지난달이었죠. 지난달 말에 열렸고 그리고 멜버른 같은 경우는 지금 리그랑 아챔이랑 병행 중이죠. 병행 중이기 때문에 뭐 체력적으로 힘든 쪽은 당연히 멜버른이라고 봅니다. 최근 뭐 리그에서 뭐 3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뭐 주전들의 부상 그리고 원정 그리고 오늘 뭐 FC 서울은 뭐 유종의 의미를 거둬야 되겠죠. 자 승적으로 보고 자 어노바는 그냥 오버 봐야죠. 오버. 자 그리고 히로시마 대 자 히로시마 대 상하이 선화로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뭐 좋아 보이죠. 뭐 히로시마 승 되게 좋아 보입니다 오늘. 다만 이제 배당이 조금 아쉬울 뿐이죠. 뭐 히로시마는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뭐 이 집중력이 상당히 좋았던 팀이죠. 뭐 리그 이 3연승으로 마무리를 했고 쇼난전에서도 뭐 후반전에 또 많은 골을 넣어주면서 여전히 뭐 수비진도 되게 견고합니다. 이 수비진의 이 사사키 쇼죠. 잘 잡아주고 있고 뭐 중원도 상당히 좋습니다. 상하이 선화 같은 경우는 리그 후반 들어서 이 승패가 조금 불안정하죠. 뭐 직전 이 빗살고베 상대로도 1대2 패배를 먹었고 역시나 이 원정에서도 원정에서 비교적 조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 강팀 상대로는 실점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오버가 제일 좋아 보이고 히로시마는 지금 홈에서도 연속 무패죠. 그리고 여전히 이 공격진에 부상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가
오늘 히로시마 이 감독의 아마 마지막 경기일 거예요.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그래도 히로시마 쪽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히로시마 승쪽도 보고, 그리고 핸디는 조금 패스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3.5점이긴 하지만 오버가 더 좋아 보여요. 자, 그리고 이제 가스공사 대 서울 삼성이죠. 이게 오늘 이제 대구 가스공사 역배가 많이 아마 몰렸을 텐데, 자, 쉽지는 않아요, 이 경기가. 뭐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 가스공사라는 팀이 자, 후반기 들어서 살아나고 있는 건 맞아요. 최근 뭐 경기력이 많이 올라왔죠. 뭐 정관장 상대로도 홈에서 뭐 67대 뭐 80으로 패배를 했지만, 자, 그날 보시면 뭐 리바운드, 그리고 이 턴오버, 그리고 이 3점슛 크게 안 밀렸습니다. 크게 안 밀렸고, 그냥 변준영한테 조금 아쉬웠죠. 그냥 수비가 아쉬웠을 뿐, 이 득점력에서는 뭐 67점을 내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나름 그래도 소소하게 넣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얘네 지금 가스가 최근에 잘하는 거는 뭡니까? 양우혁이죠. 양우혁도 어린 선수가 등장해주면서 이 전반적으로 많이 조금 개편이 됐죠. 이 공격에 중심 역할을 이 선수가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 퍼킨슨이죠. 퍼킨스가 바뀌면서 이 퍼킨스도 나름 잘 올라와주고 있긴 한데, 다만 이 정관장 경기에서는 조금 득점력이 많이 빠졌죠. 이 3쿼터 이후에 득점력이 많이 빠졌다. 자,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자, 소노 경기였죠. 소노 경기에서 우리가 그날 이 소노를 봤었는데, 우리가 직전 경기 잘 봤죠. 직전 경기 두 팀 다 맞힌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59대 75로 소노가 승리를 가져갔죠. 이 전반전까지도 뭐 얘네들이 사실상 여기서 저는 끝났다고 봐요. 그냥 얘네들은 뭐 아니면 도전. 이 3점 슛이 잘 터져주는 날에는 무섭게 돌변합니다. 무섭게. 하지만 이 3점 슛이 안 터져주는 날에는 자, 무기력하게 패배를 해요. 무기력하게. 자, 여기서 보시면 그날 3점 슛도 단 6개밖에 안 터졌어요. 그만큼 3점 슛이 조금 아쉬웠죠. 자, 올 시즌 얘네들 두 번 맞대결 보면 모두 원정팀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원정팀이 자, 1승 1패씩 놀아갖고 있어요. 1승 1패씩. 자, 일단 삼성 같은 경우 보시면 지난 소노전에 공격이 잘 풀리지 않으면서 59점에 머물렀는데, 자, 승과 패를 계속 반복해서 기록을 해요. 자, 그리고 다만 자, 니콜슨이 자, 여전히 슛 감각은 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형님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이대성이 복귀한다고 했는데 이대성이 복귀를 했어요. 다만 아직까지는 몸 상태가 완전치가 않다. 그리고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자, 이 지난 경기 홈에서 조금 아쉬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반전 분명 이 벨란겔, 뭐 퍼킨스 이 선수들이 잘 풀어주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양우혁이죠. 신인 선수. 자, 분명 잘 풀리긴 하는데 뭔가 조금 얘네들 보시면 자, 많이 올라왔어요. 초반보다는 이 수비에서 앞선 수비죠. 앞선 수비에서 이 강한 압박을 집어넣습니다. 강한 압박. 자, 강한 압박을 집어넣는데 이 강한 압박도 득점력에서 조금 아쉬웠죠. 자, 수비력은 좋긴 하지만 이 답답한 자, 공격력. 자, 그러면 이 삼성의 당연히 이 3점 슛을 조심해야 되겠죠. 자, 이원석이 합류해서 자, 골밑에서는 저는 그렇게 안 밀린다고 봐요. 안 밀립니다. 자, 그러면 양팀 오늘 무게추는 저는 3점 슛 같아요. 3점 슛 외곽 싸움 같아요. 이 경기는 외곽 싸움. 자, 그래서 최근에 차라리 지표를 봤을 때 자, 어차피 골밑에서 대등하게 들어갔을 때 자, 용병 싸움에서도 저는 크게 안 밀린다고 봅니다. 용병에서도 보면 외국인 라인업에서 자, 득점력이 최근에 조금 퍼킨스가 많이 빠졌죠. 하지만 얘네들은 자, 니콜슨이 여전히 건재하고 자, 그리고 칸터죠. 이 칸터가 최근에 득점력이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뭐 구탕이랑 뭐 벨랑게 싸움인데 여기는 저는 뭐 비슷하다고 봐요. 비슷하다고 봤을 때 오히려
이원석이 버텨주는 골밑은 삼성이 조금 더 위. 그리고 뭐 이대성인데, 자, 이대성이 조금 고민이 돼요. 하지만 이대성도 형님들 뭐 정상적인 몸 상태면 당연히 뭐 삼성을 봐야죠. 하지만 조금 이제 얘가 어차피 뭐 30분 이상을 뛰지는 않습니다. 그랬을 때, 자, 이대성이 그냥 결정 한 방, 오히려 저는 이쪽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결정적일 때 한 방입니다. 한 방. 결정적일 때 이 한 방 싸움. 한 방 싸움에서 이 삼성이 조금 더 위지 않을까.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울 삼성 승. 그리고 마헨. 자, 마헨. 자, 언어반은 저는 언더 볼게요. 언더. 자, 그리고 이제 BNK 썸대. BNK 썸대. 자, KB 스타즈죠. KB 스타즈고. 자, 이거는 자, 홈팀이 3.5점을 받았죠. 3.5점을 받았고, 간단합니다. 기사에도 나왔듯이, 자, 이 박지수죠. 박지수가, 자, 지금, 신우신념이죠. 신우신념 때문에, 판정을 받으면서 1주에서 2주 정도, 자, 결장을 한다고 기사가 나왔죠. 이 박지수 없는 KB스타즈인데, 자, 직전 경기 KB스타즈가 보시면, 자, 또다시 한번 패배를 했죠. 홈에서, 자, 신안 상대로, 자, 53대, 자, 62, 패배를 먹었습니다. 이날도 박지수가 결장을 했죠. 박지수가 결장을 했는데, 자, 사실상 강희슬이에요. 강희슬이가 그날 17득점 올려줬죠. 그리고 이 송윤아가 7득점에 그쳤습니다. 자, 오늘 이 경기를 이기려면 강희슬이 최소 25득 이상 넣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썸 같은 경우는 이 삼성 생명 원정에서 자, 62대 65로 패배를 먹었죠. 우리가 그날 삼성생명 자, 역배를 잘 갔다 왔어요. 역배승을 잘 받고, 자, 여전히 뭐 득점력은 그래도 얘네들이 꾸준하게 득점력이 내주고 있죠. 김소은이야 뭐 등등 자, 그날 대등하게 싸웠습니다. 뭐 3점슛도 뭐 동일하게 나오고, 뭐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크게 안 밀렸죠. 뭐 턴오버도 뭐 대등하게 나왔습니다. 그냥 결정적일 때 한방 싸움이었어요. 자, 경기력은 오히려 KB보다는 자, 썸 쪽이 유리하다고 봐요. 자, KB 스타즈가 1라운드 때 보시면 자, 64대 자, 55로 승리를 가져갔지만, 자, 지금 지난 맞대결에서는 박지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 오늘은 박지수가 없어요. 박지수가 없습니다. 다만 뭐 또 뭐 출전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 경기를 모르니까. 어제도 뭐 오브라이언트가 갑자기 빠졌죠. 6시 넘어서 결장 기사가 막 떴죠. 어제 막 국농도 뜨고, 자, 어제 그 뭡니까 다른 경기도 배구도 떴죠. 손보도 황태기가 결장 기사가 떴죠. 6시 20분인가 떴을 겁니다. 그래서 국내 경기는 한순간도 마음을 나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그래서 6시 넘어서 뭐 결장 기사나 뭐 출전 기사가 또 뜰 수도 있어요. 얘네들 진짜 모릅니다. 그래서 썸이 다소 기복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올 시즌 홈에서는 경기력이 좋아요. 그리고 KB 스타즈는 여전히 박지수가 없는 상태에서 경기를 뛰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매치업상으로도 봐도 뭐 수비적으로 나왔었을 때도 뭐 썸이 더 강한 압박을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것도 뭐 썸승 마헨. 자, 언어반은 그래도 언더 봐야죠. 박지수 없으면 득점력은 저는 많이 빠진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전대 우리카드로 넘어갈게요. 한국전력. 자, 우리카드죠. 자, 우리카드고, 자, 여기서 보시면 뭐 한전 같은 경우는 지난 홈 경기였죠. 지난 홈 경기에서 자, OK저축은행 상대로 3대2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뭐 21대 뭐 25, 그리고 25대 뭐 18, 그리고 31대 33, 자, 25대 23, 그리고 15대 11. 뭐 몇 세트마다 접전이었죠. 그러면서 2연승에 성공을 했고, 뭐 5세트까지도 뭐 중반까지는 계속 접전이었습니다. 역시나 이 베논이죠, 베논. 자, 베논의 득점력이 어마무시합니다. 이 베논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그냥 어제도 뭐 배구는 간단했죠. 어차피 결정적일 때 외국인 선수 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 최근에 자, 국내 용병 중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는 저는 베논이라고 봐요. 아무리 흔들렸을 때도 얘한테 올라가면 득점이 나주죠.
자, 그리고 자, 우리 카드인데 자, 얘네들은 홈에서 대한항공 상대로 1대3 패배를 당했죠. 패배를 당했는데 자, 25대 23, 뭐 20대 25. 자, 그리고 20대 자, 25. 자, 그리고 20대 자, 25. 자, 몇 세트마다 20점도 넘기기 힘들었죠. 사실상 1세트 빼고는 자, 20점을 못 넘겼어요. 자, 뭐 아라우조가 역시나 해주고 있긴 하지만 자, 득점력 면에서는 이 다른 용명보다는 조금 많이 빠집니다. 자, 분산이 되죠. 예, 분산이 되고 자, 올 시즌 일단 두 번의 맞대결에서 원정팀이 모두 다 승리를 가져갔어요. 3대0 그것도 셧아웃으로 승리를 가져갔죠. 자, 이번 팀은 뭐 원정팀이 조금 불안해요. 우리 카드가 최근 3연패 빠져 있기도 하고 1라운드 때보다 2라운드 때가 경기력이 조금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알리가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를 했지만 여전히 이 한태준 세터에 조금 불안한 이 토스죠. 불안한 토스. 그리고 알리가 아직까지는 정상적인 저는 몸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현재 흐름만 놓고 보면 한국전력이 우세합니다. 역시나 이 공격의 완성도는 용병의 차이라고 봅니다. 이 서브 리시브 불안 그리고 한 경기 주도권 가져가기에는 여전히 쉽지가 않다. 그래서 세트 흐름 싸움으로 넘어갔을 때 후반에 조금 더 강력한 쪽을 우리가 봐야죠. 한국전력 승 마에 언어바는 잠시만요. 언어바는 언더 볼게요. 언더. 자, 그리고 이제 GS 칼텍스 대 기업은행이죠. 자, GS 칼텍스 대 자, 기업은행입니다. 자, 오늘 GS 칼텍스가 정배를 받았습니다. 정배를 받았고 GS 칼텍스 직전 이 페퍼전이었죠. 홈에서 자, 페퍼 상대로 3대0 셧아웃을 가볍게 이겼죠.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뭐 25대 20. 자, 그리고 27대 자, 25. 자, 그리고 25대 21. 자, 셧아웃을 쳤고 그딸 이 주전 세터 안혜진이 결장을 했죠. 그리고 김지현 세터가 선발로 나섰습니다. 역시나 뭐 실바죠. 그리고 유서연도 그날 보시면 뭐 15득을 올려줬고 그리고 최유림이죠. 최유림도 14득을 올려줬고 골고루 득점이 낮았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직전 정관장 상대로 홈에서 여전히 자, 셧아웃을 가져갔어요. 시즌 첫 3연승이죠. 3연승. 뭐 25대 23, 뭐 25대 20, 그리고 25대 16이죠. 셧아웃을 가져갔고 역시나 뭐 빅토리아 그리고 킹켈라죠. 자, 킹켈라 뭐 골고루 득점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최정민 자, 그리고 육서영이죠. 자, 얘네들은 뭐 보시면 세터 빼고는 최근에 득점력이 많이 올라왔죠. 자, 올 시즌 자, 두 번 맞대결에서 자, GS가 모두 다 승리를 가져갔죠. GS가 자, 두 번 다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승리를 가져갔고 자, 뭐 쉽지는 않아요. 뭐 김지현 세터 뭐 들어오고 나서 직전 경기 페퍼 상대로 가져갔지만 최근에 페퍼는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 올 시즌에 지금 보시면 올 시즌 올 시즌 홈 성적만 놓고 보면 자, GS가 이 4승 1패죠. 4승 1패. 자, 원정보다 경기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기업은행인데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우연 감독 대행 체제에서 지금 3연승입니다. 단 한 번도 지지를 않았어요. 비지를 않았고 자, 그리고 육서영이가 살아나고 있죠. 육서영 시즌 초반에 부진했던 선수들이 최근에 싹 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뭐 겉으로 보면 GS 칼텍스가 좋아 보이죠. 좋아 보여요. 맞대결 구도에서도 기업은행보다는 이 완성도가 더 높다고 봐야죠. 다만 여전히 리스크는 안고 있다. 실바의 최근에 범실 리스크. 자, 그리고 국내진 득점력이 직전 경기는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자, 의존도가 떨어진다. 자, 그리고 주전 세터 무릎 이슈. 자, 오늘도 주전 세터는 빠집니다. 뭐 김지현 세터가 지난 시즌 뭐 풀로 뛰긴 했지만 여전히 주전 세터의 부재는 저는 크다고 봐요. 주전 세터 부재. 자, 그리고 IBK 같은 경우는 최근에 버티는 힘이 좋아요. 버티는 힘. 리시브죠, 리시브. 리시브가 좋은데 자, 그러면 자, 서브죠, 서브. 이 서브도 이 순간 분위기가 넘어갈 수 있는 게 여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IBK가 경기를 끌면 끌수록 오히려 리시브 면에서는 저는 IBK가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GS 칼텍스가 보시면 서브 공격 패턴 보시면 자 어차피 실바예요. 어차피 실바고 자 종합해 보면 그냥 간단해요. 기름이 만약에 GS 칼텍스가 실바 범실이 늘어나면서 자 국내 선수들 득점력이 떨어졌을 때 득점력이 얘네들랑 상당히 떨어집니다. 떨어졌을 때 최근 기업은행 자 블로킹 라인 보면 이주화죠. 그리고 최정민이죠. 최정민 이 라인에서 잡힐 가망성이 많습니다. 잡힐 가망성이 많아요. 자 그러면 쉽게 GS 칼텍스도 이 경기는 못 가져간다. 뭐 형님들이 보시는 당연히 자 오버부터 봐야죠. 오버부터 보고 일반 승패는 기업은의 역배승 보겠습니다. 이거 역배승 보고 프랭까지 볼게요. 자 그리고 이 셀랑고르랑 라이언시티로 갈게요. 셀랑고르랑 라이언시티. 셀랑고르 라이언시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라이언시티고 자 여기서 보시면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셀랑고르 같은 경우는 이미 조별리그가 탈락이 확정이 됐습니다. 뭐 최근 리그에서는 뭐 5대1 대승을 거뒀는데 여전히 뭐 이 아침에서는 불안하죠. 홈 3경기에서도 모두 패배를 했고 경기당 다 실점이 되게 많은 팀입니다. 그 라이언시티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상승세를 끌고 가고 있는 팀이죠. 이 아챔에서도 최근 페르시브 상대로 3대2 승리를 거뒀고 리그에서도 지금 계속 연승을 걷고 있죠. 특히 원정에서도 기복이 없습니다. 이 방콕 원정 패배 이후에는 여전히 원정에서 또 강한 팀이고 셀랑고르가 수비 허점이 여전히 노출되는 팀이죠. 그럼 원정에서 라이언시티 오늘 제일 좋아 보이는 경기죠. 제일 좋아 보이는 경기인데 다득점을 라이언시티가 오늘 대승을 거둬야 돼요. 얘들이 대승을 거뒀을 때, 자, 조 2위까지 노려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 지금 탈락이 확정된 팀 빼고는, 당연히 라이언시티 승, 마헨, 자, 오버까지 봐야죠. 자, 그리고 페르시브 대 이제 방콕인데, 페르시브 대 방콕입니다. 방콕. 자, 이 경기는 페르시브가 정배를 받았죠. 페르시브 같은 경우 최근 상승세를 조금 많이 이어가고 있죠. 상승세를 많이 이어가고 있고, 지금 페르시브는 조 1위로 16강 진출이 유력해 보입니다. 최소, 자, 무승부만 거둬도 돼요. 무승부 이상만 거두면 얘네들이 조 1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최근 6경기에서도 자 5승 1패입니다. 5승 1패. 특히 홈에서는 자, 지금 7경기 연속 무패죠. 7경기 연속 무패입니다. 그만큼 홈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방콕 같은 경우는 이미 조별리그 16강 확정이 됐죠. 최근 경기력은 다소 주춤합니다. 리그에서는 지금 6경기 무패지만 자 절반 이상이 무승부로 끝났을 정도로 공격진에 아쉬움이 있죠. 아쉬움이 있고 이 부상 공백이 조금 크다. 주전 라인업의 부상 공백이 너무 크고 수비 라인은 비교적 안정적이긴 하지만 자 원정에선 득점 빈도가 많이 떨어지는 방콕입니다. 그리고 양팀 최근 맞대결을 봤을 때 페르시브가 2대0으로 승리를 가져갔죠. 그러면 이것도 홈이점 그리고 여전히 페르시브의 이 강한 동기부여. 그래서 이것도 이 페르시브 승쪽으로 보고 햄무 언어반은 그냥 언더 볼게요. 언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